한화의 5강은 문동주에게 달려 있다. 예. 사실 지난해 그 한화가 뭐 5강을 못 가서 6년 연속 지금 가을 야구 문턱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일 아쉬웠던 게 역시 또 문동주 선수의 그 후반에 그 결장 이런 부분 좀 아쉬움이 컸죠. 네. 아무래도 2023 시즌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가 너무 강렬했던 기대감을 그렇죠. 많이 키워왔었습니다. 23경기에서 8승 8패를 거뒀었고요. 뭐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커리어 하이라도 될 정도의 그런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동주 선수가 사실은 그 팀에 거의 뭐 3선발, 4선발로 네.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류현진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뒤로 물러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막강 선발진이 이렇게 됐었는데 문동주 선수가 역시나 어쨌든 그 풀타임에 대한 요건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가 시즌 막판에는 거의 선발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문동주 선수의 이탈까지 좀 아쉬움이 들 정도로 문동주 선수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 시즌 초반에는 제구가 제대로 잘 잡히지 맞아요. 않아서 컨디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해서 그 최원호 전 감독이 문동주 선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다시 1군에 올라왔더니 그때는 또 기복이 있거나 아니면 또 부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동주 선수로서는 정말 좀 아픈 그 성장통을 겪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캠프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보면은 문동주 선수가 정말 컨디션도 좋고 또 지난 시즌에 대해 느낀 것이 정말 많고 또 그리고 하나가 엄상배 선수를 데려오게 되면서 선발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물음표를 풀어나갔지만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발진의 그런 퍼즐 조각은 문동주 선수가 제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팬분들은 억울로 아니냐 이러면서 제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동주 선수가 그만큼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사실 23 시즌을 워낙 잘했고 또 아시안 게임 가서 또 금메달도 땄고 좋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비시즌이 좀 짧았어요. 또 네. 이제 서울 시리즈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뭐 서울 시리즈 그때 뭐 저도 이제 중계도 했습니다만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맞아요. 예,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본인이 이제 그 오프 시즌의 어떤 루틴이 나름대로 있는데 그게 이제 완벽히 구현이 못 되면서 본인도 좀 불안하게 출발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시즌 내내 문동주 선수의 그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는 그 최원호 전 감독이 캠프 때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문동주도 확실한 상수는 아니다. 문동주가 10승 했냐? 10승한 그렇죠. 투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럼 이번에 진짜 10승 해야 문동주 선수가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투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같은 투수 선배이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들 기억이 났었는데 그래서 뚜껑 막상 열어봤더니 문동주 선수가 너무 시즌을 그룹 꾸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듣기로는 문동주 선수가 몸의 상태도 좀 좋진 않았지만 그 심리적인 그런 그렇죠. 것들도 엄청 컸다고 합니다. 또 시즌 중간에 감독이 바뀌고 김경문 네. 감독이 또 오면서 또 다른 감독의 스타일에 대해서 또 문동주 선수도 적응해야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김경문 감독도 아마도 큰 기대를 하고 그렇죠. 문동주 선수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를 걸었을 텐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또 어쨌든 초점은 다른 선수들에게 좀 맞춰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가 사실은 2023년에 보여줬던 그 정도의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한 데다가 사실상 좀 입지가 많이 좁아진 채로 그렇죠. 시즌을 좀 끝내게 된 게 좀 아쉬움 많이 남겼었습니다. 네. 사실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한화가 유현진이 복귀는 했지만 사실 가장 큰 그 어려움은 외국인 선수 2명이 초반에 그 페냐와 산체스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면서 또 부진했기 때문에 뭐 다 이제 짐 싸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문동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빨리 좀 네.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도 좀 있었을 테고 또 시즌 초반에 줬던 김민호 선수도 또 네.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좀 심리적으로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문동주 선수를 그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렇게 취재하거나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당초 문동주 선수는 본인이 이런 3선발 할 것이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죠. 시즌이 거치고 외국인 선수도 이탈하고 하면서 문동주 선수가 당초
생각했던 그 계획이나 이런 마음가짐이 이런 책임감이 그런 크기들이 너무 대수나수 바뀌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문동주 선수가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심지어 그런 체력적인 그 부상이나 이런 네. 것들로 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범위의 것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또 새 시즌을 맞이하면서 양상문 투수 코치가 좀 많이 그런 부분들 다독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도 밀어주는 선수는 한 번에 또 팍팍 밀어주지만은 또 김경문 감독의 이 기준치에나 이렇게 잘 걸맞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전력에서 또 빠질 수도 있는 네. 그런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동주 선수라고 하더라도 또 본인이 퍼포먼스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극한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또 양상문 투수 코치 같은 경우에는 또 소통을 통해서 문동주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살아내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스프링 캠프에서 피칭이나 한 그런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문동주 선수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했다라는 네. 것을 많이 느껴서 그런 점에서 문동주 선수도 많은 것을 느꼈던 것이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오선발 자체가 너무 하나가 너무 알차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새로 영입한 코디 폰세나 또 그리고 지난해 대체 외국인 선수로 뛰던 라이언 와이스 선수의 원투펀치에다가 류현진 선수 그리고 엄상배 선수의 이제 문동주 선수까지 합류를 하는 건데 올해 그 하나의 선발주 구성을 보면은 조금 안정성이 주력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디 폰세 같은 선수도 일본까지 경험했던 아시아 야구에 경험했다는 그 점이 좀 높이 산 것 같고요. 또 라이언 와이스를 잔류시킨 것도 KBO 리그의 경험을 좀 높이 네. 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동안 외국인 선수의 엄청난 스펙을 좀 위주로 그렇죠. 보는 경향이었는데 이번에 좀 경험이 많이 이렇게 중심을 뒀다. 거기에 류현진 선수가 또 중심을 잡아주고 엄상배 선수도 또 그만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선수였기 때문에 발빠르게 또 영입에 들어가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선발진을 좀 강하게 구축하는 그런 의지가 돋보였는데 이제 그 변수를 상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문동주가 마지막 퍼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제 그 야구라와의 합방했을 때도 장성호 의원이 네. 문동주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은 지난 시즌은 그러니까 24 시즌은 이 선수가 문동주가 맞나 싶을 정도의 경기가 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는 어찌됐건 말씀하신 대로 전력이 좋아졌고 또 뭐 FA로 이제 엄상백 선수도 가세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은 좀 부담이 덜한 시즌이 될 텐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는 김도영이 24 시즌의 MVP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극제가 돼서 이 네. 선수에게 조금 잘할 수 있는 이런 문김대장. 네. 제 입장에서는 문김대전이 좀 잘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저는. 네. 라이벌만한 게 어디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김도현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또 김도현 선수의 그 한국 시리즈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요. 김도현 선수도 문동주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데서 진짜 맞붙어야 제대로 된 문김대전이 아닐까 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여기 없는 선수를 좀 이렇게 기사에 쓰거나 또 지금 그 한국 시리즈 그 취재에 좀 맞지 않는 것 네.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듣고 말았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김도현 선수를 보면서 문동주 선수가 정말 그렇죠. 적지 않은 자극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지션도 다르고 하지만은 데뷔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문동주 선수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네. 임팩트가 많이 있었던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문동주 선수도 이제는 본인이 마냥 그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좀 많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기아가 한국 시리즈 만나면 대박이 나겠군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지만 올 시즌 저 한화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화 기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김대전이 네. 딱 나오면 야, 이 제발. 정말 제발 붙어줘. 이게 뭐 올해가 될지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진짜 대박입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아까 저 우리 댓글창에도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초범이 식가님 연봉이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작년까지 같았어요. 맞습니다. 네. 1억이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얼마라고요? 이제 5억 올랐대요? 네. 야, 네. 동결 이제 동결에 5억 네 이렇게 됐죠. 뭐 연봉은 그 선수들의 몸값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이게 일종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알게 모르게 문동주 선수 이 마음속에서 활활 불타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또 두 선수가 또 절친한 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다른 시즌을 보였기 때문에 문동주 선 또 그런
뭐 팀의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자극을 주는 요인들이 많지만은 직접적으로 그런 선수가 잘하는 것이 정말로 크게 자극이 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동주 선수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또 김도현 선수도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럼요. 나서 네. 지난해 이렇게 기량이 만개했던 것처럼 문동주 선수도 이제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풀타임입니다. 그렇죠. 풀타임을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지 못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3 시즌에 정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시즌도 이렇게 완벽하게 풀타임을 소화하지는 그럼요. 못했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 160km 그렇죠. 강속구나 이런 점들을 봤는데 사실상 기록을 세세히 들어가게 되면은 문동주 선수는 아직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건강이나 이런 점들을 본인이 좀 증명을 해야 되고요. 일단 한 시즌에 정말 로테이션을 다 돌 수 있는지 또 심지어 이 나이대 선수가 그 풀타임을 돌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건강이나 체력이 되는 선수가 소화할 수 없다라는 것은 본인의 이런 가치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우선적인 목표는 문동주 선수가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무탈하게 뛰는 선발 로테이션 뛰는 것만으로도 올 시즌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건강하게 완주를 한다면 한화는 올해 뭐 좀 섣부르게 저희가 좀 한국 시리즈도 얘기했습니다만 간만에 또 가을 야구 또 그 이상의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제 선발이 5명이 좀 외국인 선수 둘이 잘해주고 유현진, 엄상백, 문동주 이 선발이 제대로 가동된다고 하면 뭐 가을 야구를 충분히 꿈꿔볼 수 있죠. 네. 뭐 저 앞서 롯데도 지금 거의 지옥 훈련에 가까운 스프링 캠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화도 비슷하죠. 그렇죠. 네. 하나 역시 또 김경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고 또 올해는 신구장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그렇죠.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진의 구성을 보면은 문동주 선수가 막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고 혼자 짊어지는 그런 좀 질문 좀 내려놔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또 각자의 또 동기부여들이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또 보여줘야 되는 맞아요. 그런 또 상황이고 엄상배 선수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FA 계약이나 이런 세부적 얘기를 뭐 이렇게 취재하거나 들었을 때는 네. 옵션이 약간 좀 까다로운 수준이다라고 그렇군요. 이렇게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채우려면은 지금 엄상배 선수가 총액의 금액만으로 엄청난 게 거액을 받은 그렇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긴 네. 하지만은 세세하게 옵션을 뜯어보면은 엄상배 선수가 그 옵션 다 채우려면은 지난해만큼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같이 또 하나가 올 시즌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동주 선수는 사실상 너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하나하나의 모든 것에 초점을 받고 있고 소속팀이 또 인기팀인데다가 그렇죠. 문동주 선수는 워낙에 그런 관심을 많이 받아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제대로 됐을 경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우리 모두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김도현 선수가 정말 그렇게 터져서 네. 이 선수가 잘 된다면 정말 최상급의 모습 보여준 것처럼 문동주 선수도 올해 보여주지 못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기대주라는 그런 꼬리는 몇 년이 지나면은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맞아요. 문동주 선수가 이제는 정말로 보여줘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